7장 달리기. 개인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으로 자신을 연소시키는 것, 그것의 달리기의 본질이며 삶에 대한 메타포이다. 하루키. 겨우 6살 때 유치원에 집까지 달리기를 하곤 했죠. 딘 카르나스가 말했다. 달리기는 제게 자유와도 같았어요. 해방이자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죠. LA 잉글로드 6살짜리 꼬마가 왜 달리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들을 때 뭔가 소설적일 만큼 성숙하다고 느꼈다. 왜 그런 어린 꼬마가 해방이 필요했을까? 내 생각엔 아메다 카르나제스 어른의 시선에 달리기에 대한 이해를 한 것을 자신의 달리기에 대한 동기에 투영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결국 그는 자라서 뛰어난 육상선수가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가 자신이 어려서 내성적인 난독증 아이였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야 내가 어린 카르나제스를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난독증 때문에 그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게 보냈겠는가. 그러니 달리기가 그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이 이해가 갔다. 나는 카르나제스에게 어려서 반 친구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물어봤다. 딱히 다른 아이들과 제가 다르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저 제 열정이 다른 곳에 있었을 뿐이죠 하고 말했다. 글쎄, 그때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카르나제스는 남들과 확연히 다르다. 그의 달리기에 대한 열정은 둘째 그러면 서울로 우리말이다. 그런 그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2000년은 10월에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350마일을 뛰고 난 뒤 15일에야 잠시를 멈췄다. 3일 뒤에. 심지어 달리기를 동안에서 런스 월드의 한 저널리스트와 인터뷰도 했다. 이 인터뷰를 글로 옮긴 기록을 읽어보니 몇 군데가 눈에 띈다. 우선 목요일 새벽 3시 29분에 카르나제스는 스컹크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보고를 했다. 사슴, 붉은 스라손이 고요테와 주머니치 등을 봤다는 말이 또 있다. 토요일 새벽 2시 15분에 자신이 자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깨닫는데 그만 아직도 달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 않지 뭡니까? 정말 희한한 건 적어도 짧은 토막잠을 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 7분에 카르나제스는 총 350마일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 마라톤의 완주는 마치 유체이탈 같은 경험이었어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이전에도 몸에 통증이 퍼지면 버뜩 정신이 차려지곤 하지요. 하지만 이 마라톤을 마지막 10마일을 뛰는 동안에 완전히 몸에서 정신이 분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 뒤 2006년 9월 17일에 그는 미주리 주 세인트 드루이스에서 마라톤을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장장 49일을 매일같이 뛰었다는 거다. 그것도 매일 다른 주라. 맨 마지막은 뉴욕주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부분이 터무니없다. 머리를 식히고 싶다며 샌프란시스코로 간 뒤에 또 달리기 시작했다. 결국은 미주리주에서 대미를 장식했는데 뉴욕주 이후에 1300마일을 28일에 걸쳐서 추가로 달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카르나제스는 매드워터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했다. 이 대회는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육상 경기를 자처하는데 데스밸리를 넘나드는 경악할 만큼 힘든 경주이기 때문이다. 데스밸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기온을 가진 정설하는 기록을 보유한 곳이다. 이 대회의 경주 코스는 총 135마일로 그 시작은 해저 85m에서 시작해서 해상 2548m에 위치한 히트니 산의 오솔길에서 끝이 난다. 카르나제스가 경기를 치른 날의 온도는 무려 49도의 시에 달했다. 대자적으로 카르나제스는 북극에서 펼쳐지는 마라톤에도 참가한 적이 있다. 평범한 러닝화를 신고서 말이다. 기온은 무려 영하 25도였다. 그러니 카르나제스 이름 앞에 늘 슈퍼후먼 운동선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게 무리가 아니다. 저는 진심으로 누구라도 제가 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동일한 열정, 동기, 헌신과 결단력이 있다면요. 카르나제스가 말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잘하는 것 뿐이니까요. 다른 분야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지요.
사랑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고 우리를 빙글빙글 돌게 하며 사랑이 우리를 먼 길로 데려다 준다. 물론 이해는 하겠다 하지만 카르나제스 같은 울트라 러너에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엄청난 고난과 맞서 앞으로 올지는 적절한 신체를 갖는 것이다. 마치 중독과도 같은 것이다. 물론 나는 버스 전쟁 밖에 뛰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해를 말기 바란다. 나는 정글의 육상 선수들이란 무한한 존경을 갖고 있다. 그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마라톤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마라톤 지역 1위까지 거리가 대강 42km, 그리고 어떤 이가 그 거리를 뛰어서 그리스의 승전문을 알렸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 어떤 이가 페이디페데스라는 인물로 추정된다는 것을 안다. 몇몇 울트라 러너들이 내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약 240km에 달하는 거리를 달렸다. 메시 전달을 위해서 보내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마라톤 지역의 전쟁터에서부터 다시 아테네로 내달 알렸다. 그리스 페르시아의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에 축적된 긴 거리를 달렸으니 그가 바로 쓰러져서 숨을 거뒀다는 것이 이해가 간다. 여하튼 이때는 이 기원전 490년 무려 2500년도 전이다. 하지만 사실은 위의 소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 페이디피데스의 이야기는 아마도 소문들을 여기저기서 짜집게 한 것이 수세기 지난 동안에 살이 붙어진 게 아닐까? 하지만 상관없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라 사실이 틀림없을 테니까 말이다. 다른 위대한 전설들이 대개 그렇듯이 말이다. 하여튼 페이디피데스의 이야기는 그 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왔다. 만일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역사적인 확실성이 없다 해도 괜찮다. 지금은 사실이라 믿으니 말이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매 수백 가지 마라톤이 열린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달리기는 하나의 열정이다. 물론 일부에게는 마라톤 경기가 단발적인 행사일 수도 있다. 평생에 한 번 이루고 싶은 성취 말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마라톤이 마치 습관과도 같아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일반 마라톤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들은 마치 온전히 페이디피데스가 된 기분을 만끽하고 싶은 것이다. 이들을 위한 마라톤이 바로 앞서 언급한 울트라 마라톤으로 전 세계에서 10여 개 열린다. 그 중 하나가 스파르타 툴론인데 이는 페이디피데스가 달렸다고 하는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의 거리를 재해내놓은 경기이다. 극단적인 지구력 달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거리 혹은 시간. 이에 따라서 세분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자의 경우에서 100마일 로드 레이스, 100km 트랙 레이스, 1000마일 로드 레이스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12시간 로스 레이스와 48시간 트랙 레이스 등이 있다. 남자 선수의 경우에 수많은 기록을 크로스가 보유하고 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성과는 24시간 트랙 레이스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니콜 핀토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인근 수행센터 소속 운동생리학자이다. 그녀는 딘 카르나제스의 1년의 테스트를 거치게 했는데 혈정젖산 및 산소 소량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핀토의 생각은 카르나제스가 일반적인 성취를 넘어서는 수준에 달할 만큼 생리학적으로 그의 몸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였다. 체내 글루코스가 분해되면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화물이 생성된다. ATP는 근육을 수축하는 데 필요한 힘을 내기 위한 에너지단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속물이 바로 젖산이다. 젖산은 다시 분해돼서 수소이온과 젖산을 만들어낸다. 만약에 이때 산소가 있다면 젖산은 다시 글루코스로 전환되어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도 상식처럼 여겨지는 대로 젖산의 축적 자체가 근육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바로 수소이온의 축적이 문제이다. 혹시 마라톤 선수들이 완전히 에너지를 소모한 뒤에 몸을 비틀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유는 수소이온이 조직을 산화하고 근육 수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역도 선수나 단거리 수도와 같이 순간적인 힘이나 속도에 의존하는 선수들은 젖산이 아무리 많이 분비돼도 상관이 없다. 오랫동안 전력을 다해 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력 정모의 선수들은 다르다. 이들에게는 강건한 젖선의 외출과 생생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기량이 더 뛰어난 선수들은 더 오래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다. 근육에 쌓이는 젖선을 재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수사가 다리를 산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인 셈이다. 사실 우리 연구팀이 코로나 자스를 봤을 때 다른 지구력 종목 선수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카르나제스가 자신의 신체적인 장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핀토가 말했다. 다시 말해서 젖산을 아직 글루코스로 전환하는 능력이 다 정글의 육상 선수에게서 월등하다는 것이다. 체내 젖산의 균형을 맞추는 카르나제스의 능력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이죠. 카르나제스의 운동 스타일은 매우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한다. 이 안정성이 바로 카르나제스의 성공의 핵심일지 모른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운동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빨리 뛰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멀리 달릴 뿐이죠. 즉 그는 장거리 달리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몇 시간이나 달리고도 에너지를 재충전하기만 하면은 아마 평생 달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핀터가 말했다. 다시금 나는 하나의 특성이 얼마나 선천적일 수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졌다. 또 그중에 얼마만큼의 살면서 익혀나간 것인지도 궁금했다. 물론 카르나제스는 앞서 열정과 동기만 있다면 누구도 그 업적을 지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니지 않는가? 심지어 동기의 노력도 유전의 영향을 받으니 말이다. 앞의 육장에서 사람들이 연습에 쏟아붓는 노력의 상당 부분이 유전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상기해 보기를 바란다. 조나선 폴란드는 영국의 르브르 대학의 인간생의 신경근 생리학 분야의 학자이다. 유전적인 특성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환경적인 요인과 대조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아는 쌍둥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전적인 특성이 사람들 간의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에서 적어도 50%를 설명함을 할 수가 있지요. 폴란드가 말했다. 이러한 수치를 달리기에 적용해보면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약 반 정도는 유전자에 달렸다는 것이다. 20년 전 바로 이 사실이 초기 연구원들을 꽤나 흥분하게 했다. 달리기 유전자를 찾을 수 있으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면 개인 능력의 상당 부분이 설명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지금 같은 다른 복잡한 특성과 마찬가지로 달리기 유전자 또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사람들 간 차이의 5% 혹은 10% 정도로도 설명하는 유전자 변이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다. 신체적인 수행에서도 중요한 특정 유전 변이들을 밝혀내려는 연구들이 상당히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가 별다른 흥미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국제적인 수준에서 선수들을 코치해본 경험이 있기도 한 폴란드는 지구력을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생리학적인 것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산소 섭취량, 분별 활용, 달리기 효율, 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사람들 간의 지구력 수행의 차이의 큰 부분이 되지요. 그 지구력 수행이 5,000m, 10,000m, 10마일 그 것이라고도 해도요. 이 세 요소가 아마 사람들 간의 차이는 80에서 90%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요. 바로 산소 섭취량, 분별 활용, 효율성. 최대 산소 섭취량은 대개 1분당 체중 kg의 섭취하는 산소의 밀리미터 양으로 측정한다. 달리기 실력의 반 정도나 유전으로 설명이 가능한다고 할 때 기하는 유전자 변이들은 수십 혹은 수백 개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이런 변이들을 높은 비율로 가진 이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심지어 그런 유전적인 특성들을 공유하는 여러 집단들도 존재할 수 있다. 시에라마드리 옥시덴탈은 미국 애리조나와 멕시코의 서쪽 해안에 이르는 깊은 협곡들로 이루어진 산맥이다. 매우 건조했을 법한 이 일대지만은 지질학적인 여건과 해발 고도가 교차되어서 비가 내린다. 이 모든 게 매우 로맨틱하게 들리지 않은가? 이와 같은 표현 하면은 그럴만도 하다.
그 후에 저널리스트 크리스 맥도웰은 본 드론이라는 책을 펴내 마타우 마라족의 세상이 유목시켰다. 그러자 타라우 마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간의 눈덩이처럼 우러났는데 이 공동체의 달리기 습관에 대해서 말이다. 이들은 우라치스라고 부르는 아주 간단한 샌들을 싣고 달리는데 납작한 밑창을 싣는 이의 발의 끈으로 먹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타라우 마족은 소위 자연적인 달리기 운동의 영감을 일으켰다. 맨발록은 우라치스를 신고 달리는 것이다. 혹은 쿠션을 댄 운동화보다는 비브람 5 펑크스 같은 간소화된 운동화를 신는 것이다. 타라우 마라족의 가죽 및 타이어 조각을 밑창으로 사용한다. 맥도웰의 주장에 따르면 쿠션을 덧댄 운동화는 땅을 디딜 때 생기는 부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타라우 마라족의 신발을 신거나 혹은 아예 신을 신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달리기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데니엘 리버먼도 맥도웰의 주장에 동의했다. 리버는 지구 달리기의 생체 역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특히 맨발로 달리기에 주안점을 둔다. 여러 육상 공동체에서 그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리버먼은 맨발로 또 쿠션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실어 넣었다. 리버먼에 의하면 신발 시기는 개인의 달리기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이 있다. 맨발로 달리기는 발바닥의 앞부분 및 가운데 부분을 땅에 딛게 되지요. 그래서 충돌 영향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발을 신고 달리는 이들은 발꿈치를 딛는 것에 비해서 말이죠. 오늘날 거의 모든 이가 맨발로 뛰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구상의 가장 딱딱한 바닥도 아무런 불편이나 고통 없이 맨발로 달릴 수가 있어요. 신발을 신고 달릴 때보다도 부상도 덜 겪을 수 있고 말이죠. 타르마라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타르마족들이 신는 신발이 이들이 땅을 내딛는 방법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우라티스를 신고 달리면 발 앞쪽과 가운데 쪽이 땅을 처음 내딛게 되는 경우가 70% 정도다. 발 뒤꿈치를 먼저 내딛는 경우가 나머지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쿠션을 덧댄 운동화를 신으면 발 뒤꿈치를 먼저 내딛을 때 79%란다. 만약 달리기를 즐기지 않는다면 이 사실들이 헷갈릴지 모른다. 하지만 발 뒤꿈치를 내딛는 것은 꽤나 중대한 사안이다. 이 동작의 여러 반복 중인 스트레스 및 기타 부상들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발의 부상으로부터 타르마라족에 대한 맥도웰의 탐구도 시작이 된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연구 결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선은 토종문화를 과도하게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타라우마라족은 죽음과 병을 넘어서서 달리기하는 식단과 운동 습관을 지녔다라고 설명한다. 또 한 논문에 따르면 타라우마라족은 암이나 당뇨, 고혈압을 겪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냐면 어떤 보고서는 타라우마라족이 일단 한 번 발을 내딛으면 장거리를 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진 마을들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이다. 심지어 달리다가 사슴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물론 오해는 마시라. 그리고 타라우마라족은 확실히 매우 잘 달리니까 말이다. 2015년에 브라질에서 제주도에 열린 세계 토차 운동대회에서는 타라우마라족 선수들이 1000m 달리기에서 2등과 3등으로 들어왔다. 또 2016년에서 전설의 육상 선수 미카드루가 설립한 80km 경주인 코포 캐년 울트 마라톤에서 타라우마라족이 선수들이 1위부터 3위까지를 모두 휩쓸었다. 요즘 되면 타라우마라족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타라우마라족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달리기 선수들인가이다. 이게 핵심 의문 사항인 것이다. 그들처럼 잘 달리는 이들은 과연 어느 정도가 유전의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가 훈련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 코펜하겐 대학교 글로벌 건강학부의 승력적인 그 크리스텐센은 타마우마라족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해왔다.
25년 전 멕시코에서 타라우마라족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부터 했다. 금세 타라우마라족의 달리기 문화에 매료되었다. 2011년에 그래서 텐센과 동료들은 타라우마라족의 달리기 능력을 과학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78km의 경주를 실시했다. 실상 이들 중에서 반이 경주를 마친 데 어려움을 겪었지요. 게다가 꽤나 긴 거리를 뛰는 게 아니라 걸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텐센이 말했다. 연구팀은 경주 시작 전과 경주 직후에 참가자들의 혈액을 채취했는데 경기 후 며칠 경과에도 채취했다. 그리고 최소 산소 섭취량과 혈액 같은 수치들을 측정했는데 앞서 최대 산소 섭취량에 대해서 언급했으니 알겠지만 아마 참가자들이 평균 48분이었으면 놀랄지 모른다. 킬로그램. 그래서 텐센도 말하듯이 이는 78km라는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이들의 수치치고는 높은 편은 아니다. 서구의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이 85km 분이라는 수치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말이다. 만약에 타라우마라족이 타고난 능력의 선수들이라면 아마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앞서 경주에서 우승한 타라우마라족들은 훈련받은 선수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타라우마라족. 타라우마라족의 웰빙을 위험한 것은 비만뿐만이 아니라 2015년에서 멕시코 타라우마라족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보 캐년 월드 마라톤이 취소된 적이 있는데 마약 남정의 위험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타라우마라 지역의 인근에서 트로이 연결지대를 보고 있는데 헤로인과 아피온트에 맞춰 재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약 카르텔들은 젊은 타라우마라 남성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밀매제로 활발히 끌어들여왔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 서구 세계 사람들은 수세대 전 우리가 살던 방식처럼 아직도 사는 이들을 찬양하고 본 욕구가 있는지 몰라요. 고질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삶에 대해서 말이죠. 또 엔진 기반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뛰어난 신체적인 스태미나를 유지하는 삶 말이죠. 그래서 텐센이 말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리버먼의 연구가 바로 이런 욕구를 우연히 자극한 건지도 모른다. 진화 생물학자로서의 그의 관점은 인류가 역사의 대부분을 통틀어 쿠션 운동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발 뒤쪽의 부상도 그만큼 적었을 거라는 거였다. 물론 우라우치를 싣는 타라우마라족이 그런 부상을 실제로 덜 겪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타라우마라족이라고 해서 여타 현대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무척 뛰어난 타라우마라족 선수들의 존재는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타라우마라족을 달리기에 더 뛰어나게 만드는 유전적인 특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훈련에 동반되지 않았을 때 말이다. 타라우마라족이 가는 글을 처음 읽기 시작할 무렵에 필자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타라우마라족에 대한 로맨틱한 신화의 마음을 뺏겼다. 그러다 좀 더 깊숙이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들의 뭘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라우마라족이 전설처럼 둥둥 떠나는 식의 달리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타라우마라족은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들인 것이었다. 타라우마라족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의 심적인 영향 때문에 울트라 러닝을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회적인 촉진의 발현에는 셈이다. 안타까운 점은 타라우마라족들의 달리기 문화가 점점 쇠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고혈압, 당뇨, 비만도 증가하고 말이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마는 해발 고도 2300m 상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런 지대에 사는 선수들의 결국 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선수들이 낮은 지대에서 경기할 때 보이는 폭발적인 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클레스건이 더 길다. 긴 아클레스 건을 지닌 선수들은 종아리 근육이 좀 더 무릎 가까이로 올려붙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다리의 무력증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달리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더 긴 아클레스건을
에너지를 축적하는데도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폴란드가 말했다. 게다가 앞서 타라우마라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촉진의 측면도 크다. 이 지역에 많은 시골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를 달려서 하곤 하지요. 그러니 육상 경기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매우 활동적인 아이들의 집단이 형성되는 셈이에요. 또 역시 타라우마라족처럼 사회적인 동기라는 자원도 큰 역할을 한다. 경제의 우승 상금은 빈국의 가난한 마을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되니 말이다. 이는 앞서 사정의 동기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비슷하다. 타라우마라족의 강한 스태미나는 확실히 그들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그건 신체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죠. 라고 크리스텐센은 말한다. 스리치모의 가르침에 따르면 달리기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 기회이다. 27세인 가스 페로바는 이 상점에 들은 스태프들과 마찬가지로 육상복을 입고 에서 다 별로 튀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겉보기에는 보통의 평범한 젊은 여성 같았다. 이곳의 공원에는 1마일에 달하는 루프 트랙도 있다. 트랙은 평평하며 주변 경관도 아름답다. 경주 자체도 단순하다. 하지만 실은 무척이나 힘든 경기다. 참여함으로써 마지막 3일은 부상을 인해서 트랙 일부를 걸어야 했다고 그녀는 말한다. 무척 내가 그동안에 울트라 마라톤 마초 같은 경기로 간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 것이 이 안에서 코우로스 선수의 육상 기록에 입을 쭉 벌리거나 딘 카르나제스 같이 무척 건장한 선수와 인터뷰를 했으니 말이다. 건죽질 얼굴을 찡그린 남성이 웃옷을 벗은 채 산을 타는 모습 혹은 사막이나 얼음장 위를 건너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본 영향인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울트라러닝에 대한 내 관념이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아이언맨의 이미지로 굳어버린 거다. 하지만 사실 마라톤 선수들은 근육이 울퉁불퉁 하다기보다는 날씬한 편이다. 날씬하다. 체코 카르 경주 후에 카르 페로바는 6일 코스의 플러싱 매도 경주에 도전했다. 경주기간의 즉석에서 여기저기서 세워진 텐트들로 달리기 마을이 형성된다. 물리치료를 위한 텐트, 식사용 텐트, 수면용 텐트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공용 수면 텐트도 있지만 카르 페로바는 자신만의 텐트를 세웠다. 어딘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다. 18시간 내내 달린 후에 기어들어가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말이다. 매일 그녀가 달리기를 마치는 시간은 자정 혹은 새벽 1~2시였다. 그러면은 그녀는 새벽 5시 45분에 알람을 맞춰 놓는다. 그리고는 자고 일어나 또 다시 달리는 거였다. 항상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지는 않겠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말이죠. 우리 모두는 내면에 많은 것을 담아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일단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꾸는지 목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요. 후에 나는 선수들의 6일과 10일 코스 경기 동영상을 보았다. 물론 동영상은 선수들이 흘린 눈물과 겪은 고통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뛰어다니는 선수들의 미소와 행복감이 돋보였다. 행복감. 참여하는 선수들은 총 50일 내에 경기를 마친다. 저 하루에 59마일 이상을 달리는 것이다. 현지의 신기록 보유자는 핀란드인인 알토이다. 그는 2015년에 3,000마일의 거리를 40일, 엄청나지 않은가. 하지만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얼티밋 경기보다도 더 혹독한 불교 기반의 경주도 있다. 이는 바로 일본어 카이호교라는 고대 의식에서 정한 교토의 히에이산 근처의 루트를 달리는 것이다. 무려 1,000일 동안에 1,000개의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강도라고 한다. 물론 이 업적을 달성한 이는 거의 없지만 말이다. 필자는 앞서서
그 껍데기 즉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스리 친모이의 충고를 소개한 바가 있다. 물론 친모이도 그게 단순한 몸 관리 차원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신체를 극한으로 내몰면 마음의 양식이 새로이 채워짐으로써 마음가짐에 변화가 온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이를 초월적인 경험이라 하는 것이다. 초월적인 경험. 여태까지 사회가 정해준 행복만 쫓아다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축구하기 위해서 30마일을 달리기로 결심했지요. 그때까지 카르나 아저씨가 10년 이상을 달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만 밤새 쉬지 않고 달리고 만 거예요. 그 여파가 썩 좋진 않았지만 상관없어서요.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뤘으니까 물집도 까짐도 건축통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내 운명이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날 밤이 내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거 말했다. 마치 슈퍼히어로의 탄생 얘기 같지 않은가. 실제로 카르나 아저씨는 마을의 창시자인 스탠디가 진행하는 TV쇼인 슈퍼휴먼스에 출연한 적도 있다. 그 때문에 니콜 핀터의 연구실에서 퇴소를 받은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이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으니 아마 그가 무척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 적어도 바에서 데킬라를 마시던 때보다 더 말이다. 내 친구 한 명도 13개의 마라톤을 완주했었다. 그녀는 달리기로 인해서 자신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생동함이 느껴지고 우린 더 건강해졌다고. 활발히 뛰고 있으면 특히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데서 뛰면 말이죠. 강렬한 기쁨을 느껴요. 온갖 감정들이 고조된 것 같지요. 그녀는 말했었다. 확실히 달리기는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콜티솔이 펑펑 나오는 달리기.